교재 일단 스텝 1부터 쭉 보고요. 스텝 1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일단 문제 하나씩 쭉 살펴보는 정도로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한 거나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중요한 체크사항 같은 것들 위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스텝 2랑 3는 좀 심화 유형이 이제 시작될 테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세세하게 좀 이제 살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 넘어가서 문제 1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 좀 이제 방향성이나 원리, 뭐 스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쭉 필기를 해줄 테니까 필기 한번 잘 하면서, 문제 푸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습하면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추업 시간에는 최대한 좀 필기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해 놓고 가는 걸로 갈게요. 자, 1번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막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동류항 정도로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도 여기에서는 막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문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는 학교는 거의 없어. 대부분 다 이제 계산을 얼마큼 잘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유형 1번은 항상 잘 체크할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항상 동류항에 대해서 좀 집중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 위에 유형에다가 좀 체크 잘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풀 때도 좀 이제 요령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수학을 좀 이제 편하게 할 수 수학이 안 힘들려면 조금 요령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뭐 좀 맨날 야매로 풀거나 이게 대충 찍어서 넘기는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령이 있으면 조금 더 수학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요령이라는 거는 1번이나 2번, 3번 봐봐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랑 B에다 저거 있으니까 그냥 넣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어떻게 주어진식을 어떻게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계산하지 말고, 특히나 2번 같은 경우 어때요? 저거 처음부터 A, B 집어넣으면 정신 나가, 그지?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걸로 잘 필기해 놓고요. 뭐 거기에 또 써있긴 하지만 뭐 단순히 밑줄 치는 것보다 내가 이제 문제 일단 읽어보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좀 필기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걸 좀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수법칙, 분배법칙, 곱셈 공식을 다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유형 2번에서는 곱셈 공식을 이제 쓰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단순 전개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단순 전개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따로 방법 같은 거 없어. 하지만 잠깐 5번으로 내려가서 1, 2, 3번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자, 저도 좀 색깔을 이용해서 좀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색깔 볼펜 잘 꺼내서 필기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에 1번도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할 수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전개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 치환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2x가 똑같이 있네. 그럼 이거를 t로 치환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치환해주면 훨씬 간단해지거든요. 왜? t마에 t마 4니까. 그리고 전개하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쓰면 되고, 이제 치환하고 나서 좀 실수하는 사람들이 치환한 형태 그대로 놔두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다시 치환은 항상 거꾸로 되돌려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2차 함수나 이런 거 치환할 때는 사실 돌려놓지 않고 바로 그냥 계산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값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완전 제곱도 헷갈리지 말고, x 4제곱 플러스 4x 3제곱, 여기는 4x 제곱인데 마이너스 5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니까 실수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실수할까를 좀 바라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2번은요, 2번하고 3번은요 좀 요령이 필요하죠. 얘는 스킬이 필요한 애들이지.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그냥 또 이거 물턱대고 다 전개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거라고 알고 있죠? 써놓을까요? 상수항의 합이
같은 식 두 개씩 분류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런 형태들을 계속 좀 필기를 잘 해나가서 나중에 혹시나 이 문제를 시험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재에서 만났을 때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막 다 전개하고 바보처럼 문제 풀지 말고 항상 이 2번하고 3번 형태는 1차식 4개 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푸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계산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누구누구를 같이 묶어주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같이 연결시켜주면은 자,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그냥 암산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것도 그럼 1번 형태랑 똑같아지고 치환해서 전개할 수 있는 거죠? 치환해서 전개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 있으니까 우리 두 개씩 또 정리해 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걸로 했는데 자 3번 여러분 볼까요? 3번? 3번은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이번에는 상수항의 합 같은 게 없어. 그러면 세 번째도 정리. 세 번째는 이번에 상수항의 이번은 곱이 같은 식으로 두 개씩 분류하자.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배운 사람들은 1번 아마 2번 풀이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이 항상 합이 같은 거라고 묶어가지고 그냥 치환해서 문제 풀려고 했는데 3번은 왜 합이 같은 게 안 보이지?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럼 이제 곱으로 넘어가면 돼. 자, 3번은 풀이 한번 쭉 해볼 텐데. 자, 그럼 곱이 같은 애들이 누구예요? 1번, 4번하고 2번, 3번이죠 또? 맞나요? 그럼 1번하고 4번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되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곱해볼래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치환하는 거냐? 바로 x제곱 마이너스 6을 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2번은 나중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여기 있는 요 밑줄 친 얘네들이 t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t 마이너스 5x, t 플러스 x.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는 그냥 일단 1차식 두 개인데 여기 문자가 두 개예요. 정리한 t제곱 마이너스 4tx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5x 제곱까지 쓰셔야 되죠. 정리 또 해볼까요? 다시 돌려놔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5x 제곱까지 천천히 써볼까요? 그냥 선생님이 쓰는 거 뭐 따라 쓴다는 느낌으로 쓰긴 하는데 그냥 사소한 계산들은 여러분이 쓰고 선생님 거랑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데 있나 없나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5x 제곱까지 쓰시고 최종적으로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36까지 정리될까요?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계산하지 말고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게 결국에는 실수를 줄이려면 계산을 좀 최대한 최소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어느 선생님 남에 떨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원래 실수를 많이 하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실수하면은 자꾸만 또 틀리니까 우리의 목표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6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천천히 전개해서 제곱의 차수 찾은 다음에 x의 차수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오른쪽 19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이제 7번부터는 곱셈 공식입니다, 여러분. 곱셈은 아까 선생님이랑 천천히 연습했었죠? 그 부분들 잘 체크해 가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천천히 한번 대입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심화로 되게 많이 나올 텐데 8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할 때 이제 항을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앞으로 8번 문제 지금은 제곱이지만 나중에는 세제곱이랑 네제곱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공식 같은 걸 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도 물론 이제 공식을 쓸 수 있긴 해.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 전개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식을 다 나열하는 거야. 오늘 갖다 5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쓰고요. 그냥 식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됩니다. 써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8번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숨어있을 것 같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숨어있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4제곱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4제곱의 개수를 찾는 원리는요, 지수법칙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3차와 여기는 1차를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좀 연결해 볼까요? 색깔로 잘 정리하면서 연결시켜놔. 그리고 당연히 2차와 2차를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와 3차를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누구를 뽑아서 갈 건가를 생각해 주시면은 복잡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2개 하면은 이제 주황색은 10 그리고 노란색은 3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역시나 10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개수는 이제 누구의 개수냐? x 4제곱의 개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렇게 그냥 천천히 전개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9번도 공식이에요. 9번 같은 거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잘 외웠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연습하면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사실 푸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식을 잘 외웠는지 테스트만 하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10번 별표 쳐놓고요. 자,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거는 사실 나중에 그 조립제법 응용이거든요. 아직 조립제법에 대해서까지는 막 언급은 안 했었지만 나중에 조립제법도 문제 풀면서 이제 언급할 텐데 그때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분배 법칙에 의해 x 마일 x 풀1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뭐죠? 합차죠? 적어놓을까요? 첫 번째 식은 합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x 마일 곱하기 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 아니면 곱셈 공식인데 얘기했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가고 뒤에는 전부 다 뭐로? 플러스로. 괜찮나요? 이제 나에는 얘가 들어가겠죠? 가에는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들어간다. 체크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좀 생뚱맞는데 밑에 x 마일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전개하는 거거든. 실제로 전개해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전개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x 마일과 x 세제곱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인데 전개해보면은 여기 다 하나씩 들어가면은 4, 3, 2, 1 나오죠.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어때요? 사라지죠. 결국 뭐 남아요? 이것만 남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좀 억지를 부려서 뭔가 전개식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유추해 보면은 마지막에 다에 뭐가 나온다? 이제 나는 이제 뭐 쓰면 되고요. 그럼 다에 이것도 규칙성을 한번 봐봐요. x 마일 x 풀이라니까 x제곱 마일 x 마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니까 x제곱 마일 x 마일 x세제곱 x제곱 x 플러스 1하니까 x제곱 마일. 규칙성이 대충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x 마일에다 뒤에 xn 마일 1까지 곱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xn마일이 나온다라는 이제 뭔가 규칙성으로 갖다 이걸 찾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형태의 풀이는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뭐 5번째가 저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우린 규칙성으로 된다라고 체크해 놓긴 하겠지만 실제는 이거는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써놓을까요? 밑에다 필기할 공간 좀 있죠? 어차피 이건 답을 찾는 거라서 답은 일단 3번 체크하시면 끝나는 거고 실제로 조립제법으로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이제 적읍시다. 그래서 fx라고 두면 우리가 f1이 0인 거 알아요. 그래서 f1이 0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더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인수정리 때문에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를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 이런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립제법이 할 3차, 2차, 1차 상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이런 식이 정리가 돼서 그리고 나누는 식은 이거고 몫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원래 원리는 조립제법인데 여기선 아직 조립제법을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규칙성으로 여기 이제 생긴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정확한 틀은 이제 조립제법이다. 잘 체크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맨 마지막 줄 있죠, 이렇게. 이거 꼭 외우세요. 암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아까 공식으로서 따로 얘기한 건 아닌데. xn제곱 빼기 1은 x마일 xn마일 xn마일 플러스 점점점 이거 암기합시다. 이건 이제 합차는 아니고요. 조립제법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은 곱셈 공식은 암기만 잘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잘 외우시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하고 영어 단어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이게 외우는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냐의 차이는 있긴 한데 원리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은 곱셈50 변형이고요. 곱셈50 변형들도 그냥 무작정 풀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랑 필기 다 했어요. 곱셈50 변형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거 꼭 공식 참고해 가면서 외우면서 동시에 풀어보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냥 일반 공식 변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어져 있는 것도 조금 이제 다르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12번 같은 거 풀 때는 일단 공식부터 먼저 쓰시고요. 변형 공식. 그러면은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b 요거부터 먼저 쓰는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누가 없냐? 얘는 있지만 얘가 없어요. 그럼 얘를 이제 구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얘를 구하려고 가는 길은 이제 누구로 통해서?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또 다른 이제 여기는 변형 공식을 썼는데 공식을 하나 더 쓰는 거죠. 어떤 공식을 더 쓰느냐?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공식. 즉 a-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물론 a, b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식으로 써도 괜찮지만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a, b 제곱은 이제 4 얘는 6 따라서 a, b는 1이 나오고 그럼 이제 정리 다 되겠죠? 여기 주어진 식은 a, b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3 곱하기 a, b 1 곱하기 a, b 다시 2 되겠죠? 정답 14 괜찮나요? 13번도 그러면은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13번도 아무 생각 없이 xy를 집어넣지 말고 13번도 곱셈50 변형 써놓으세요. 13번 왼쪽에 변형 공식 꼭 잘 써서 문제 풀고요. 14번도 그냥 넣지 말고
변형 공식도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이게 분수로 나왔을 때는 중간에 x 곱하기 x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니까 잘 체크해요. 나 분수일 때도 알겠죠? 잘 정리해놓을까요? 14번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정리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나가면은 우리가 얘만 결국 알면 끝나는 문제니까 x가 지금 3 마이너스 2루트이잖아요. 그러면 x분의 1도 직접 구할 수 있으면 되죠. 뭘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그럼 유리화하면은 위아래다가 3 플러스 2루트 곱하실 거잖아요. 밑에는 9 빼기 8이라서 1 되니까 3 플러스 2루트.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먼저 얼마로 6으로서 더 쉽게 정리한다면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냥 풀면 바보처럼 루트 계산을 너무 힘들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수학을 안 힘들게 하려면 요령이 필요해. 그 요령이라는 게 뭐 이렇게 편법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아직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통수학 1만큼은 그런 힘을 좀 길러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6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럼 뭐 6의 세제곱 빼기 18 하면 되죠. 6의 세제곱은 36 곱하기 6이니까 216 빼기 18 다시 198 쓰시면 돼요. 뭐 조금 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가서 15번 보면은요. 이것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15번은 봐봐. 15번은 갑자기 2차식 준 다음에 이걸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수학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근해 공식을 쓰고 있어. 좀 환장합니다. 근해 공식 쓰고 있어요. 맞죠? 왜냐면 근데 근해 공식이 당연할 수 없는 게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돼? 근해 공식으로 가. 이렇게 뭔가 수학을 외우면서 자꾸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항상 이제 수학은요 주어진 식과 구하는 식을 같이 동시에 보셔야 돼요. 봐봐, 주어진 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만 그냥 놓고 보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지 근해 공식을 쓰라는 건지 뭐 하라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구하는 걸 보면은 그걸 눈치챌 수 있다고. 왜? 구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구하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변형을 이제 쓸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이 변형을 쓰다 보면은 나는 x-x분의 1만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거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어디로 방향성 가야 돼? 근공 쓸 거야? 아니면은 x로 나눌 거야?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끝까지 다 읽어.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머릿속에 잘 새겨놓고 가져가봐.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아니라고요. 근해 공식은요. 그래서 x로 나누면 x 빼기 3 빼기 x분의 1은 0이라서 자연스럽게 x-x분의 1이 3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근데 이 책이 정신 나간 거야. 우린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을 생각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배운 것들 하나하나 잘 머리에 넣고 그걸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나중에 응용하시면 돼요. 정답은 벌써 끝났죠? 그러면은 27 플러스 9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냥 36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16번도 단순 변형 공식이니까 따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꼭 잘 체크해서 문제 잘 실수 없이 풀고요.
자, 이제 유형 4번으로 넘어가 제일 중요한 나눗셈으로 우리 들어가 볼게요. 나눗셈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1단원의 나눗셈은요 직접 나누기와 나눗셈 관계식이야. 그 유형 4번에다가 잘 써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1단원에서의 나눗셈은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나누기, 두 번째는 나눗셈 관계식. 써놓을까요? 우리가 1단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2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오늘은 1단원만 할 건데 어쨌든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직접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 관계식도 살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 좀 잘 체크합시다. 여기 있는 이 직접 나누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뭘 쓰자?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 나누는 거를 뭐 무작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을 보고 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실수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실수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내려가 볼까요? 17번. 17번은 바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17번에는 직접 나누기 아니면 한 글자만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다항식 나눗셈을 좀 혼동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봐 하나 정도만 같이 직접 나눠보고 갈 텐데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직접 나눠주고 있죠?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 그 수의 나눗셈과는 다르게 다항식의 나눗셈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상 최고차를 소거하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최고차함을 계속 소거해 나간다. 혹시나 나눗셈을 너무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최고차함을 계속 소거해 나간다. 알겠죠?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최고차가 누구예요? 4x제곱이에요. 얘로 갖다가 얘를 없애줄 수 있어요. 당연히 얼마가 필요해요? 4x가 필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a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빼기 해서 알아서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줄 치고 빼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날라가고 그럼 남은 게 뭐 남아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ax 이렇게 남고 플러스 3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얘를 없애줘야 돼요. x로 묶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 플러스 4a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ax 되고 여기는 완전 더러워지겠죠.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5 플러스 4a 되게 복잡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또 여기 빼면은 여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형태는 3 플러스 a 곱하기 5 플러스 4a 요거만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렇게 문자 하나가 a가 들어가 있으면 나누기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이거 좀 잘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뭔가 힌트를 하나 줬죠? 중간에 이제 여기까지 빼고 나서 남은 이 식이 있죠? 그 남은 식이 뭐가 된대요? 3x 플러스 3이 되겠대요. 이렇게 체크해 놓겠지. 그러면 우리가 a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결국 3은 똑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a가 결국 3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a는 3 4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1 잡고 출발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론을만 정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 여기 정리되면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a가 마이너스 2니까
3이 돼 있을 거고요. 3 써놓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 그냥 써놓으면 돼요. 마지막 남은 애 또 체크하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3, 6, 9까지 쓰면 여기까지 완성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체크해 봅시다. 1번 A는 마이너스 2다. 동그라미. 가에 들어가는 식은 4x 플러스 3. 동그라미. 나에 알맞은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8x. 동그라미. 다에 알맞은 식은 3x 마이너스 6.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라에 알맞은 값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그냥 9죠. 그래서 x치고 9라고 써주시면 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직접 나누기도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19번도 직접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더 2차, 4차를 2차로 나누는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천천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써놓으세요. 19번도 직접 나누기 써놓으세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다 직접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인 거야. 지금까지. 알겠죠? 직접 나누기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그거는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0번은요. 다항식 fx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정보가 없는 fx가 나오면 우리는 직접 나누기 못해요. 이거는 절대로. f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 그죠? 그러니까 20번은 뭘 쓴다? 뭘 쓴다? 네, 좋아요. 나눗셈 관계식. 용어랑 이게 뭔지가 계속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다항식 fx는 누구로 나눴더니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눠주는 식 먼저 쓰고 그 뒤에 누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몫이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럼 2x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하고 뭐가 뒤에 붙어야 돼요? 나머지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쓰시면 되겠죠? 써주시고요. 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F1 구하래. 여러분 F1이 무슨 뜻이겠어요? x에 그냥 1 대입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접 나누기를 한다거나 다른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나눗셈 관계식을 써서 식을 만들어내고 전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막 전개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요령이 자꾸 없으면 힘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전개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개 어떻게 다 알고. 전개 굳이 안 해도 돼요.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F1은 여기다 1 넣는 거야. 1 넣으면 얼마야? 7 곱하기 여기 1 넣으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1 넣으면 얼마야? 2 그냥 끝났잖아요. 이거를 막 우리가 힘들게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면은 더 자꾸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니까 항상 이제 좀 요령 있게 풀자라는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지금 자꾸 이렇게 막 전개하고 있을 때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자꾸만 구멍을 파고는 땅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제가 지금 알려주려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 21번도 쓰세요. 나눗셈 관계식. 근데 이거는 둘 다 해야겠네요. 이거 나눗셈 관계식 쓴 다음에 플러스 직접 나누기 둘 다 하셔야 돼요. 21번은 나눗셈 관계식 쓰고 그리고 직접 나누기도 한 번 더. 이게 다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연습했던 거니까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2번에 별표 치세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문제를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눗셈 관계식의 어떤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눗셈 관계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A는 BQ 플러스 R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좀 못 풀고요. 자, 천천히 잘 보세요. 자, 다항식 PX가 있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직접 나누기 안 한다고 했어. PX를 내가 어떻게 알고 나 직접 나눴어? PX는
4x 플러스 6으로 나눴고요. 몫은 qx고요. 나머지도 아예 안 나와요. 그 혹시 뭐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왜 여기 나머지 rx라고 안 쓰고 r로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나누는 게 몇 차죠? 나머지 몇 차죠? 얘는 문자가 없어요. 상성만 있으니까 r로 써요. 얘가 만약 2차였으면 rx라고 써줘야 돼. 물론 안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자, 근데 갑자기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 px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걸 이렇게 이따구로 주고 나서는 어떻게 알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좋겠어요. 칠판 잠깐 보고요. 자, p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 px를 이번엔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 이제 물론 한 방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한번 나눠볼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도 이제 연습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안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지금 한 번만 보여주는 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칠판 볼게요. 목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이게 우리가 그동안은 다항식의 나눗셈만 자꾸만 이제 보다 보니까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려면은 당연히 4x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맨 앞에 걸 없애야 되니까. 근데 요건 조금 다른 거야. 요거는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쨌든 뭘 나누든 그냥 없애기만 하면 돼. 그럼 나는 이 덩어리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럼 저 덩어리가 없어지려면 나는 뭘 곱해줘야 될까? 4qx를 곱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4qx를 빡 그냥 곱해버려. 그러면 그냥 둘이 곱해져가지고 여기에 4 곱해지니까 4x 플러스 6qx로 그냥 아예 뿅 사라지게 돼 있어. 물론 여기서는 최고차를 없앤다고 배웠지만 이거는 사실 최고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없앤다는 거에 초점 맞춰. 없애야 돼 여러분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그럼 뺐어. 빼니까 누가 남아요? r이 남았어. 다시 한번 얘 몇 차? 1차. 얘 몇 차? 상수항. 못 나눠 이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근데 예전에도 이제 홈스터디 풀 때 실수했던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다 뭘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원리는요 이렇게 적용이 돼서 결과로서는 이렇게 가야 돼. 얘를 x 플러스 2분의 3을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뭘 빼주는 거야? 4를 빼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원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풀 때 이렇게 안 쓸 사람들은요 앞으로 여기는 4분의 1 곱하고 여기는 4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시계가 왼쪽 1차 시계는 4분의 1을 곱하고 오른쪽 qx에는 4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r인 거야. 자, 여러분 나눗셈 관계식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나눗셈 관계식이 무슨 뜻이었죠? 나눗셈 관계식은 나누는 식 옆에 누가 붙어있고 몫이 붙어있고 그 뒤에 나머지가 붙어있는 게 나눗셈 관계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눈에는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얘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죠? 써놓으세요. 이게 이거는 필수 문제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어느 시험을 보더라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냐 더 어렵게 나오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 풀어보면서도 한번 진짜 나왔나?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를 이제 완벽히 이해했다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3번은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22번의 응용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어려워해요.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잘 못 풀 텐데 이제 뭐 여러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이게 좀 생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요 문제를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역시나 또 다항식 fx 나왔습니다. 다항식 fx 나왔다라는 건 우리 무조건 나눗셈 관계 써야 돼요. 써놓을까요? 또 나눗셈 관계 있어요.
해볼까요? f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그치. 자, fx를 얘로 나눴을 때, 자 지금 보시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아. 선생님 언급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 이게 바보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급이 없으면 그냥 얘기를 안 해줬을 뿐이야 우리한테. 자연스러워 당연해야 돼요. 나누기는 몫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4래요. x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단어 정의 써놓을게요 먼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뭐가 나왔습니까? 밑에 거 이제 밑줄 좀 쳐볼까요? xfx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22번, 22번 방금 푼 거랑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주어진 식을 변형시키진 않았잖아, 그치? 원래 식 그대로예요. 그리고 나누는 식만 조금 바꿔준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식 자체를 변형을 해버렸어. 하지만 나누는 식은 어때? 바꾸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식이 나왔으니까